안녕하세요. 여주 등지고인중개사 개돌이 전규석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시 북내면 동여주 IC 인근에 위치한 땅 넓은 고급 전원주택과 별개로 매매하는 토지 세 필지를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유가 되신다면 전체를 모두 매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넓은 토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동여주 IC에서 자차 약 4분 거리로 가까운 곳으로서 이 동여주 IC를 이용하시면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자차로 약 42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진입도 아주 양호한 곳이고요. 또 연접된 2차선 도로에서도 약 100여 미터 거리로서 도로 사정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마을 뒤쪽으로는 산세가 아름다운 야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고요. 집 앞쪽으로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배산임수 지형의 정남향집으로서 누구나 선호하는 아주 좋은 병당터라고 합니다. 주변에는 비선호 시설이 전혀 없고요. 또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전원주택입니다. 매물 지형도를 보시면서 매매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부지는 1번부터 5번까지 5필지로서 3개의 단위로 매매가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1번과 2번 필지를 한 단위로 하고 3번 필지는 대지와 전과 주택과 상권을 한 단위로 묶고요. 4번은 현재 사정상 보류 상태이고 5번 필지는 한 필지로서 최신형 농막과 함께 매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 5필지를 모두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묶음 단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위는 3번 필지인데요. 이 첫 번째 단위는 토지와 주택과 창고가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442평인데요. 그 중에 대지가 195평이고 전이 218평이고 도로 지분이 29평입니다. 주택은 32평의 단층으로 넓은 다락이 있고요. 탁구장과 주차고가 있는데요. 3번 필지는 잠시 후에 영상으로 좀 더 소상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는 1번과 2번 필지인데요. 이 단위에는 2개의 필지와 대형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모두 전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면적은 488평이고 이번 필지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식재된 대형 비닐하우스 3동이 설치되었는데요. 이 또한 포함해서 평당 55만원으로서 매매가는 2억 6,800만원입니다. 세 번째 단위는 5번 필지인데요. 이 단위에는 토지와 농막이 있고요. 농막은 선택사항입니다. 지목은 전으로서 면적이 370평인데요. 지하수 관정과 전기가 인입되었고 개별 정화조 시설까지 갖추고 있고요. 또 7평짜리 최신형 A급 농막도 있는데요. 이 농막 같은 경우는 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는 평당 60만원으로 매매가는 2억 2,200만원이고 농막은 1,500만원으로 필요에 따라 별도 매매도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각 필지마다 성토 작업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건축 행위를 하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번 필지와 5번 필지는 따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체류형 쉼터로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주시를 비롯해서 인접된 시군구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농업인의 지위를 획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특혜를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혜는 양도소득세 부분인데요. 8년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추시면 세액으로 양도소득세를 5년간 2억 한도 내에서 연간 1억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매물 정보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3번 필지 매물에 주택과 창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
부지 면적은 1460제곱미터로 442평으로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지가 195평이고 전이 218평이고요. 도로 지분이 29평인데요. 밭에는 현재 사과나무와 블루베리와 복숭아와 아로니아 등 과실수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었습니다. 주택은 105.25제곱미터로 약 32평의 단층이지만 2층에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아주 넓은 다락이 있고요. 창고는 2동인데요. 30.04제곱미터로 9평이 있고요. 그 중에 7평짜리 창고 한 동에는 볼 자동 배급 시설을 갖춘 탁구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탁구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에다 외벽에는 독일산 벽돌로 하나하나 쌓았고요. 지붕에는 세라믹 기와로 시공을 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벌크형 LPG 가스와 강력상수도와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방향은 거실창 기준으로 정남향이고 주차는 3대 이상 가능하고요. 사용 승인은 2018년 9월 4일로 현재 6년 경과되었고요. 입주 시기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곳은 동료주 IC가 자차 4분 거리이고요. 동서울 톨게이트도 자차 42분 거리로서 수도권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고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1분 거리로 아주 가깝고요. 초등학교는 자차 3분이고 관공서와 은행, 마트, 병원, 중고등학교 등이 있는 면 소재지는 자차 10분 거리입니다. 아스콘으로 포장된 도로 좌측에 있는 매물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도로보다 높게 성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토목공사가 필요 없는 매물이고 지적 경계를 따라 자연석으로 석축이 쌓여져 있고요. 맨 가장자리 쪽에는 명자나무가 수백을 이루고 있는데요. 철제 펜스보다는 자연스럽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약 100여 미터 정도 들어오면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요. 튼튼하게 교량도 설치되어 있고 널찍하게 제방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로 타설된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 매물의 도로로 개설된 부분으로 65평이고요. 이를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농막이 있는 5번 필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와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 쪽에는 1, 2번 필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포장된 공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 지분은 필요치 않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도로는 3번 필지와 4번 필지를 위한 도로로서 3번 필지는 도로 지분 29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번 필지와 주택 사이에 있는 필지가 4번 필지인데요. 면적이 200평으로서 이 밭에도 다양한 과실수들이 많이 식재되었는데요. 4번 필지는 현재 사정상 매매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도로에는 배수구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도로 입구 좌측에서부터 2번 필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곳까지가 3번 필지의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곳은 직사각형으로 218평이고 다양한 과실수들이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텃밭 입구에는 달콤한 복숭아와 아삭아삭하게 맛있는 사과나무가 식재되었는데요. 과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텃밭 가장자리에는 두메바늘꽃이 좌우 양쪽으로 식재되었는데요. 아직도 작은 꽃들이 안쓰럽게 피어있긴 하지만 철을 이기지 못하고 기력이 쇠잖아요. 도로바닥에 누워있어 산만해 보일 수는 있지만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나면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고 무럭무럭 자라서 예쁜 꽃을 피울 거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3번 필지에 있는 밭을 보고 계시는데요. 블루베리가 식재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 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루베리를 비롯해서 아로니아와 복숭아와 사과나무와 대추, 복분자, 해당화, 뽕나무, 포도나무, 앵두나무 등 밭 전체에다 과실수를 이렇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하시기도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3번 필지와 2번 필지의 경계는 2번 필지의 비닐하우스 부분이 경계선인데요. 2번 필지에는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아스파라거스도 식재되었고요. 각종 채소들을 재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아스파라거스는 단위당 농업소득이 아주 좋기 때문에 현재 북내 지역에서는 이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비닐하우스 면적도 약 200평이나 되고 이미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개동에다 모두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시면 은퇴 후에 대체소득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비닐하우스 3개동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당 55만 원인데요. 1번과 2번 필지를 합하면 488평이기 때문에 가격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텃밭 가장자리 바닥을 보시면 검정색 고무호스가 보이시죠? 이 호스 같은 경우는 작물을 재배하실 때 쓰는 농업용수용 호스인데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를 틀어 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스며들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이 마을 전체 세대가 사용하던 지하수였던 것을 현재는 이렇게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관정이 본필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현재 비닐하우스 안에다 3톤 정도 되는 물탱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놓고 물을 쓰고 계시는데요. 용수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끝부분에는 비닐과 보온재로 튼튼하게 만든 차고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차를 주차하시고 여분의 공간에는 화분들을 들여놓으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제 대지와 주택 부분을 보실 텐데요. 정원 입구에는 하얀 철제로 만든 장미 아치가 보이시죠? 아치에서부터 데크까지는 두 줄로 디딤석이 깔아져 있고 아치에는 아직까지 장미꽃도 보이고 있는데요. 꽃이 만발하는 계절에는 상당히 아름답고요. 또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정원등도 양쪽으로 설치를 해서 야경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디딤석을 따라 들어가서 좌우 양쪽을 보시면 맨발로 걸어 다니면 지압에도 아주 좋은 작고 깨끗한 동글동글한 돌들이 깔아져 있는데요. 물빠짐도 잘 되고 촉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에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동일한 고무호스가 보이고 있는데요. 정원을 비롯해서 텃밭과 세개동의 비닐하우스 안에도 농업용 호스가 바닥에 깔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정원에는 멋진 수영을 자랑하는 소나무가 자연석과 함께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정자가 설치된 옆쪽에는 격자 무늬형의 펜스를 설치해서 정자에서 활동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사생활 보호가 되도록 했습니다. 정원 한켠에는 이렇게 정자가 설치되었는데요. 디귿자 형태로 의자와 탁자가 놓여져 있어 무더운 여름날 쉼터로 활용하시기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기둥에는 머루와 다래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탐스럽게 피었던 맑고 깨끗한 목수국도 갈색으로 물들었고요.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무성한 다래나무 잎도 모두 바닥으로 내려보내고 앙상한 모습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엄동설한을 잘 이겨내고 나면 다시금 화사한 봄날에 꽃을 피우듯이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로 힘겨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잘 견디시면 분명히 희망찬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데크 앞쪽에도 꽃잔디와 조경수로 아름답게 화단이 조성되었고요. 계단 좌우 양쪽으로는 값비싼 금속 드구루가 멋지게 시계되었고 주택은 정원에서 5계단 위쪽으로 높게 지어져 있는데요. 외벽은 독일산 하얀 벽돌로 견고하게 쌓았고요. 지붕은 세라믹 기와로 고급스럽게 시공을 했습니다. 정원 우측 부분에도 보시면 정원석과 함께 예쁜 조경수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가을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물들여진 운치 있는 정원 모습인데요. 아치에 피어있는 분홍색 장미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원 너머를 보시면 단풍으로 곱게 물든 앞산이 내 집 정원의 연장선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산세와 조용하고 청정한 곳입니다. 특히 봄매물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도로 사정도 좋고요. 고속도로 IC도 자차 4분 거리로 가깝고 주택 외관과 지붕을 보셨듯이 고급자재로 잘 지어진 32평의 단층으로 정남향집이고요. 땅도 442평으로 넓기 때문에 은퇴 후에 농업소득을 창출하시면서 탁구를 치시면서 건강관리하시기도 좋은데요. 여유롭고 안락하게 생활하시기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주택 우측으로 보여지는 필지는 4번 필지로서 과실수들이 많이 식대되었는데요. 당분간 매물이 보류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뒤쪽으로는 2번 필지에 비닐하우스 3개 동이 설치되었는데요. 2개 동에는 아스파르거스가 식재되어 있고 1개 동에는 야채들을 재배하고 계시는데요. 1번 필지와 함께 묶음으로 매매 가능하고요. 합계 면적이 488평으로 평당 55만 원인데요. 비닐하우스 3개 동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도 착한 가격입니다. 이곳은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출입문으로서 현재 잠겨 있어서 열어볼 수가 없지만 내부에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고요. 이제 주택 뒤쪽으로 가서 창고를 보시겠습니다. 본 매물의 창고는 2개 동이 있는데요. 창고 2개 중에 한 동은 철콘으로 지은 지하 저장 창고가 2평짜리가 있고 또 2번째 창고는 지상 창고로 7평짜리가 있는데요. 2개 동 모두 등기가 완료된 합법적인 시설입니다. 이 창고에는 탁구공을 배급해주는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탁구를 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창고 내부를 보시면 층고도 높고요. 대형 LED 등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재는 굵은 철제로 튼튼하게 시공되었고요. 4개의 창문을 설치해서 채광과 환기도 잘 되도록 했고 바닥에도 보시면 그레이톤의 쿠션감이 좋은 바닥재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 무릎 보호도 된다고 하는데요. 날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뒤쪽 벽에는 LPG 가스 벌크통과 게이지 시설이 보이고 있는데요. 가스 공급은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정원에서 5계단을 올라가면 넓은 데크가 설치되었고요. 현관문 앞쪽에는 포치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눈비가 오는 기후변화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겠습니다. 데크는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합성목으로 설치를 했고요. 안전하게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모서리 쪽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시공된 데크는 좀 더 넓게 설치를 했고요. 데크 위에는 튼튼하게 캐노피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천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주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발코니 창도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 쪽에서 보여지는 앞조망도 보시면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도 쉬어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번호키 도어락이 설치된 우드톤의 중후한 현관문을 열면 전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닥에는 그레이톤의 광폭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내부는 모두 화이트색으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깨끗하고 환한 모습입니다. 벽에는 고급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 우측에는 4칸 신발장이 띄움 시공되어 있어 데일리 슈즈를 보관하시기도 용이하겠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프레임으로 시공된 3연동 중문에는 망임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문을 열면 상당히 넓은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내부 구조는 방 2개와 넓은 다락 하나가 있고 욕실 2개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로 구성되었고요. 붙박이장 4개를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했고 방 2개와 욕실 2개는 모두 거실 우측으로 배치를 했고요. 좌측에는 소파존과 주방과 계단실이 배치되었습니다. 먼저 거실과 주방을 보시면 LDK 구조로 시원스럽게 트여 있어 답답하지 않고요. 거실창과 주방창이 모두 정남향 쪽으로 발코니 창으로 설치되어 있어 고운 햇살도 잘 들어오는 내부 모습입니다.
거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고요. 도배는 화이트 색상의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고, 우물형 천장에도 보시면 내부 컨셉에 맞춰서 화이트 색상의 라인 조명과 LED 등으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내부가 정말 밝고 환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거실 내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소파존이 미니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고운 햇살이 가득 차게 들어와 있고, 우측 소파존에는 3인용 소파가 놓여져 있고요. 반대편 쪽으로는 거실장과 TV가 설치되었는데요. 75인치 TV도 가능하겠고요.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고, 코너에는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설치된 거실 창호는 방음과 단열성이 탁월한 LG진 북층 페어글라스 이중창으로 설치되었는데요. 거실에서 내다본 앞조망을 보시면 정원이나 데크에서 보셨던 조망보다도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파란 하늘의 뭉게구름도 멋진 풍경에 반해서 지나갈 줄 모르고 유유자적하게 눈일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소파존 반대편 쪽에 있는 거실도 보시면 굉장히 넓은 모습인데요. 화이트 색상의 문은 계단실 중문이고요. 바로 좌측에는 대형 냉장고장과 키 큰 장이 확보되었고, 김치냉장고는 잠시 후에 보실 다용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주방 싱크대는 11자형으로서 상하부장을 모두 설치해서 수납력을 높였고요. 주방에는 싱크볼이 2개인데요. 하나는 식탁 쪽으로 설치를 해서 가족들과 소통하시면서 주방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탁은 대면형 싱크볼 앞쪽으로 놓여져 있는데요. 현재 식탁은 4인 내지 5인 정도 동시에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식탁 옆에는 한 구짜리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키 큰 장 안에는 전자레인지와 전기밥솥 넣을 공간이 있고요. 좌측에는 정수기와 식기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고, 싱크대에도 와이드 싱크볼과 선반이 설치되었고요. 맨 좌측으로는 3구짜리 가스 쿡탑과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 문도 보이고 있고요. 대면형으로 설치된 조리대 하단부에는 의류건조기와 수납 공간이 설치되었고요. 조리대 우측을 보시면 대면형 싱크볼과 수전이 설치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도 보시면 상당히 넓은 모습입니다. 주방에서 좌측으로 설치된 여닫이 문을 열면 제법 넓은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김치 냉장고를 비롯해서 소형 냉장고 하나와 냉동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공간에는 선반을 설치하고서 가재도구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해 두었고요. 채광환기창도 설치를 해서 환기도 잘 되도록 했고, 조금 전에 외부에서 보실 때 잠겨 있어서 열어보지 못했던 철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거실을 지나 중문 우측으로 가볼 텐데요. 좌우 양쪽으로 배치된 방과 방 사이에는 상당히 넓게 시공된 붙박이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4개나 설치를 해서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인방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은 1층에 2개와 2층에 상당히 넓은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자동문이 장착된 3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되었고요. 또 전용 욕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메인방으로 쓰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퀸사이즈 침대가 놓여져 있고요. 정남면 쪽으로 설치된 채광환기창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과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었는데요. 보일러 조절기는 거실과 각 방마다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 창문으로 보여지는 조망도 보시면 정원과 함께 앞산이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용 욕실 좌측에는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화장대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상하부장이 붙박이로 설치되어 있어 수납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했고요. 화장대와 함께 수납장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파우더룸 바로 우측으로는
안방 전용 욕실이 배치되었는데요. 이곳에는 채광 환기창과 대형 거울이 설치되었고 수건장과 비데가 설치된 좌변기와 롱다리 세면대와 레인 샤워기가 설치되었고요. 벽과 바닥은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시공된 쾌적한 욕실입니다. 메인방 반대편 쪽에는 방 하나와 욕실 하나와 복도 공간이 있는데요. 먼저 복도 공간에는 세탁기와 세탁용품 보관함이 짜여져 있고요. 채광 환기창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좌측으로는 공용 욕실이 나오는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안방 전용 욕실보다는 훨씬 큰 욕실이고요. 특히 이 욕실에는 우리 인체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샤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욕실에도 비데가 설치된 자변기와 반다리 세면대가 설치되었고요. 레인 샤워기와 젠다이 선반과 수건장과 채광 환기창과 환풍구까지 깔끔하게 설치된 쾌적한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서 나가면 바로 우측으로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 이 방에도 퀸사이즈 침대와 블라인드가 설치된 채광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도 4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물론 보일러 조절기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곳은 계단실과 2층 다락인데요. 계단실은 1층에서 보이지 않도록 여닫이문을 설치했는데요. 문은 냉장고장 바로 우측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중문을 열어보면 레일형 자동문이 설치된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해서 만든 벽장으로서 활용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벽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 넓지 않은 통로 형식으로 시공을 했고요. 계단실 바로 앞쪽에도 4칸짜리 붙박이장이 설치되었는데요. 정말 짜투리 공간에도 이렇게 수납장들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넉넉하리라 생각됩니다. 계단실에도 후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터닝도어가 설치되었고요. 계단폭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계단 발판을 보시면 튼튼한 벌바우 계단으로 시공을 했고요. 계단은 중간에 꺾임없이 바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손잡이 바가 좌우 양쪽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끝까지 올라가 보면 채광 환기창과 목재로 만든 작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왔는데요. 면적이 약 10평 정도로서 상당히 넓은 모습입니다. 이 다락 같은 경우는 경사진 다락이어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인데요.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층고가 가장 높은 쪽에는 성인 어른이 서서 다니더라도 여유가 많이 남을 만큼 층고가 높고요. 가장 낮은 좌우 양쪽으로는 수납 공간을 짜 넣으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락방에는 전기 판넬로 시공되어 있어 필요할 때만 작동하더라도 동파될 염려가 없어서 좋고요. 이 다락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없는 매트리스만 놓고 침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취미실이나 작업실 같은 용도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정남향 쪽으로 설치된 창문에는 안전하게 난간도 잘 설치되었고요. 고운 햇살도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주 IC 인근에 위치한 땅 넓은 고급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산세 좋고 물 맑은 배산임수 지형에다 지리적으로 도로 사정도 좋고요. 고속도로 IC도 자차 4분 거리로 가깝고 주택 외관과 지붕도 설명드렸듯이 고급 자재로 잘 지어진 32평의 단층으로 정남향집입니다. 부지 면적도 442평으로 넓기 때문에 은퇴 후에 농업소득을 창출하시면서 탁구도 치면서 건강관리 하시기에도 좋고요. 여유롭고 안락하게 생활하시기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본 매물 외에 별도로 매매하는 내용들은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에 소상하게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교대리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아침 기온이 겨울임을 실감케 하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